자, 이제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옷을 바꿔서 입고 왔어요. 요일이 지났다는 거겠지? 자, 한번 봅시다. 21번 문제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수2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F2를 구하라 했으니 함수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스텝 1 구조 분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F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 추론 맞다. 3차 함수니까. 그리고요. 최고창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 얘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t는 실수에 들어가 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f 알파가요.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를 만족시킨다. 이때 이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정의를 하겠대. 그러면 t가 바뀌는 숫자인가 고정된 숫자인가요? t가 바뀌는 숫자지 실수해서 정의가 되었고요. 어떤 함수값을 넣었을 때 얘가 t가 바뀜에 따라 알파 값이 어떻게 돼? 그치, 똑같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데 gt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이다? 그치,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온리 불연속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온리 불연속이다.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 정도에다가 우리가 G3은 1이다 요거를 한번 적어놔 주면 좋겠네요. 그치?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들을 이렇게 다 찾아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알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3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고 한번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관찰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봅시다, 일단. 얘가, 이 f 함수가요, fx가 있는데, f 함수가 특정 알파 값일 때, 그때의, 만약에 예를 들어 알파가 여기면 함수 값은 여기가 되겠다. 그치? 맞죠? 이 함수 값에 대해서 알파는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소리야. 맞죠? 근데 이 세 개의 알파 중에서 제일 큰 값을요, GT라고 정의를 하겠대. 제일 큰 값을 GT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 GT는 only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 GT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요 3차 함수에서 찾아봅시다. fx에서 찾기. 요 정도로 하나 이야기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봅시다. 요것만 될 게 아니라 요 f 알파가 만족하는 값에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 얘를요 편의상 우리 그냥 함수 정의 잠깐 합시다. HT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 자, HT는 혹시 몇 차 함수인지 관찰을 해보았나요? F 프라임 X 얼마야? 3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지. 그럼 여기 3T 제곱 플러스 뭐 블라블라에다 마이너스 4T 제곱 되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말로 떠들었는데 HT가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도 관찰을 하셔야지.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HTX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요거 넣으면 돼. 요거 미분한 거 넣으면요. 2AT 플러스 뭐더라? 내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 2AT 플러스 B 플러스 3가 요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요렇게 생겼으면 요것도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2차 함수 최고차항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요렇게 생겼겠지. 자, HT예요. 얘는 이번엔 T축이다, 그치? HT인데요. 이 HT가 어때, 기준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는 축은 T가 A지. A를 기준으로 전후로 값이 몇 개씩 존재해? 그렇지, 2개씩 존재해.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불연속되는 지점 몇 개라고 얘기했지? 불연속되는 지점은 1개라고 얘기했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불연속되는 지점이 1개인데 이 2차 함수는 함수값을 항상 2개씩 가져. 어디 빼고? 그치. 여기 점 빼고. 여기 점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씩 가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야.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t가 a 마이너스 어쩌고 하고요. a 플러스 어쩌고 하고요. 요 두 점 t 값을 a 마이너스 입실론, a 플러스 입실론 요걸 넣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하나의 함수값에 대해서. 맞아요? 왜? 내가 요 함수값이어야지 y값이어야지 f알파가 받지. f알파가 받는 값은 이 ht 이 친구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예를 들어 t가 하나의 입장에서 불연속이 아니라 이 y값 fa라는 함수값이 가질 수 있는 t값이 이렇게 2개가 생긴다라는 거야. 맞죠? 왜냐면 얘도 y값이라서 그래, y값이라서. 그런데요. 하나만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어디에서? 그치, t가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혹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 이 문제에서는. 맞죠? 아, t가 a에서 불연속하구나 라는 걸 여기에서 알아채셨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fx에서 불연속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알파가요. 얘가 이렇게 함수값, 우리 계속 함수값을 기준으로요. x값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1 문제 같다고 얘기를 살짝 했던 거고. 자, 여기를 약간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게 되지? 알파가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자, 내려가 볼게.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다가 여기 극소값까지는 알파가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조금만 더 내려갔더니 어때? 조금만 더 내려갔더니 알파가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이쪽으로 후두둑 떨어져 버리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불연속점 찾을 수 있나? 불연속점 여기가 불연속점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친구의 값을 우리가 알파가 gt 여기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알파 G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알파 여기를 G3. 알파 값, 요때 알파 값을요, G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은 G3이다. 그리고 이 G3은 어디야?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이다. 극소.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좀 그렇고, x가 G3에서 극소. 요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잘 안 보이나? 오케이, 알았어. 흰색으로 쓸게요. x가 G3에서, 노란색으로 쓸게, 노란색으로. x가 G3에서 불연속. 극소가 되는 지점이다. 요렇게 우리가 구조를 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구조를 짜고 나면요. 다 된 거 아니야? 내 네모를 잘 그릴 수 있을까? 응. 자, 우리 구조 짰어요. 요렇게 구조를 짜고 났으면
뭐 하면 돼? 근데 실제로 찾으러 나가면 되겠지? 우리 fx도 줬겠다. 그리고 이 ht의 함수도 줬겠다. 그러면 잘 만들어서 이 극소값도 줬겠다. 찾아보자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스텝 2에서요.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fx를 처음에 내가 이렇게 그냥 바로 정의를 해서 줬어. 여러분들이 이것도 바로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 스텝 2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x 세제곱으로 일단 시작이 되니까 뭔가 이제 묶어도 되지만 나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알파벳 3개 이용해서 썼어. 그럼 f'x로부터 만들어진 우리가 ht까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다시.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bxc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ht는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at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두 함수를 정의해 둔 상태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안 건 뭐냐면 fx가 x는 g3에서 극소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에서요 g3은 얼마라고 줬냐면 1이라고 줬어. g3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x는 1에서 극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x가 1에서 극소니까 뭘 알 수 있죠? 그치. 미분에서 f'1이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일단 0이다 이런 식을 하나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다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ht 2차 함수에 대해서 불연속되는 지점은 우리가 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t가 어디에서 불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줬지? 그치? t가 3에서 불연속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럼 a 값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a 값이 바로 a 값이 3이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우리 한번 살짝 바꿔서 3 이렇게 곱해볼까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되지? 6, 9니까 b는 마이너스 9까지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미지수 뭐만 남았지? 맞아. 미지수는 C만 남았어. 그럼 우리 이제 안 쓴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봅시다. 자, 뭘 안 썼을까? 이제 찾아야 돼. 뭘 안 썼을까? 언제가 언제다. 우리 각각은 뜯어서 봤죠. 알파 값이랑 ht 값에 3을 넣은 값이랑 각각 뜯어서 봤죠. 근데 이 는을 봐야지. 요 는도 보셔야지. 그래서 요 는에 대해서 써주면 알파가 3일 때 맞죠? 알파가 아까 3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파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파가 1, t가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실제 우리가 성립하는 항등식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넣어줘 봅시다. 넣어주면 F1은 우리가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C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얘가 얼마냐 그러면 C 마이너스 5겠네요. 그 다음에 H3도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H3은요. H 값이 어디 요 위에 있는 여기다 넣으면 주면 33 마이너스 9 더하기 6, 3, 18 마이너스 9 더하기 4. 4가 나오네. 그럼 우리는 F1이랑 H3이니까 C-5가 4가 되겠죠. 따라서 C는 9가 되니까 fx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3x제곱 9x 9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함수 추론 이제 끝났다. 함수 추론 다 됐고 마지막에 f2 값만 열심히 대입을 해가지고
요 값이 11이다 라고 찾아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워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문제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수투 문제로 좀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약간 고일적인 그 요소, 그러니까 고일적인 요소라고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x 값이 변화되는 어떤 t의 미지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다라고 하는 점이 이거 사실 고1 때 2차 함수 어렵게 낸 문제에서부터 나왔던 거였거든.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항함수, 똑같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3, 4차 방정식에도 주로 3차에서 써요. 4차까지 가버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4차까지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3차에서 보통 쓰는데 같은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지거나 좀 그 변화가 생기는 구간들 지점 있죠. 특수 케이스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치? 그 특수 케이스에 있는 데에서 뭔가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지점을 항상 문제 삼는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점을 토대로 뭔가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불연속되는 지점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또 재밌는 요소가 2차 함수를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2차 함수 깊이 있게 다룰 때가 언제였지? 그죠? 고1 때예요. 그래서 고1 때 물론 미분을 하지는 않지만 2차 함수를 굉장히 열심히 뜯어봅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도 다항함수의 일부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얘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2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고1 수학도 선생님이 좀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아무래도 이번 수능 시험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문제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